안녕하십니까. 호알라입니다. 어제는, 파이가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컨셉으로 어제 또 올려드렸죠. 또 한 분이 정확하게 저희 또 의도를 아시고, 저 영상 촬영하고 나서 태고를 항상 하거든요. 몇 번을 봐요. 혹시나 말 실수한 게 없나. 구독자분들이 언짢이 하실 그런 내용이 없나 하는데, 보면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느낌으로 찍혔네. 파이를 알고 싶다. 이거, 화면에다 이거 하나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예리하셔. 자,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좀 무서운 컨셉으로 하니까,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운데 무섭게 하세요.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자, 유쾌한 호알라는 아니지만, 또 뭐, 조금은 오늘 진지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심오할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도 한번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자, 모든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대본이 없어요. 저는 이 필터링 없이 바로 나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자, KYC 많이 하죠? KYC 뭐 승인 났어? 아, 나 KYC 뭐 임시 승인, KYC. 자. 근데 요거 KYC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틀릴게요. 목이 두꺼워가지고 제가 답답하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기울어져가지고 이게 되나? 녹음이 되려나? 이거 낫네. 답답해. 자, KYC가 무엇인지, 과연 KYC 말은 많이 하는데, 이 KYC 뜻이 뭔지, 왜 니콜라스 박사가, 왜 코어 팀에서 KYC를 선택하였는지, 이것도 분명히 심도 있게 파헤쳐봐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KYC. 뭐의 약자냐면요, Know Your Customer입니다. 너의 고객을 알아라. 너의 고객을 알아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리기 전에 AM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ML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Anti-Money Laundering입니다. laundering이 세탁입니다. 세탁. 여기 이거 세탁실을 laundry라고 합니다. laundry. 예. Anti-Money Laundering. 간단하죠? 돈 세탁 방지. 근데 좀 한번 봅시다. 지금 KYC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KYC가 많이 문제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페이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페이크들을 걸러내기 위한 KYC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안티-머니 라운드리는 말 그대로 이게 정확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더 흡사합니다. 왜냐면 돈 세탁, 불법으로 어떤 계정을, 불법으로 돈을 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거나 잡아내는 게 AML입니다. 요 개념이 아니라 왜 코어팀에는 KYC라는 개념을 선택을 했을까? 자,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KYC가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보통? 은행입니다, 은행. 자, Know Your Customer입니다. 누구의 주관이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파이코인의 코어팀의 고객입니다, 고객. 그죠? 무료로 나눠줬지만, 그거를 나중에 사용하면서 수수료를 내면서 쓰게 될 우리는 고객이란 말이죠. 그럼 코어팀 입장에서는 커스터머입니다. 저희가 커스터머고 컴팬이죠. 은행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Know Your Customer입니다. 근데 지금 자, 갑과 을을 따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에 있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많은 앱들이 개발되고 지금 파이코인이 세상에 나왔을 때 뭐 매장 가서 쓰시고 혹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그죠? 이걸로 세상이 돈을 대신해, 화폐를 대신해서 쓰고, 사고, 팔고 하는 화폐가 될 것이라는 개념에 저희가 빠져 있지만, 탈중앙화라는 단어에도 빠져 있지만, 왜 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탈중앙화라는 것도 파헤쳐 봐야 된다. 이게 과연 정말 탈중앙화가 되는 것인가, 될 것인가. 자, 오늘 KYC 얘기인데, 그럼 코어팀에서 은행이라는 개념입니다. 코어팀이 은행이다라는 개념을 생각보다 많이 안 가지셨을 거예요. 요게 잠깐 함정일 수도 있어요. 음파님의 산타 얘기로 연관이 되면은 할 얘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뻗어나가야 되고, 뭐 화폐의 역사라든지 은행의 역사라든지 그 산타들이 은행의 개념을 왜 만들었으며 돈만 찍어내는 시스템,
아주 세계적인 거짓말이죠, 이거. 돈만 찍어내고 주면서 이자 받아먹고. 대박이죠, 그죠? 근데 은행이라는 개념이 KYC를 쓰는데, 자, 여기 의도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신원증명 개념이 아니라 KYC란 말이죠.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큰 돈을 기업에 빌려주거나 할 때 KYC라는 거. 그러니까 고객 너가 이 돈을 쓰고 싶으면 네 모든 거 다 까봐, 까. 너 어떤 애야? 너 몇 살이고? 너 어디 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람인지 까. 너 이랬네? 그럼 내가 판단을 해서 돈을 빌려줄게. 누가 갑입니까? 저희가 갔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갑입니다. 오픈 메인넷 하기 전에는 저희가 갑이에요. 지금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고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치를 했으니까, KYC. 자, 까. 파이크는 공짜로 받았지? 이걸 쓰려면 네 정보 다 까. 정보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취지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페이크들 걸러내고. 물론 좋은 취지도 많아요. 많은데, 이 근본적인 개념을 알고 가자는 거죠. KYC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는 설명 안 드려도 다 알 거예요. 이미 공짜로 받아놓은 코인이 몇천 개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사용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증명하래. 뭐, 나 떳떳해. 증명할게. 그럼 이게 내 거 되니까. 안 할 사람 있겠지만 거의 다 하겠죠. 그죠? 코인만 던져주고 신분가가 아니잖아요. 앱 개발한 거, 생태계, 뭐 유저수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파워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 수수료 0.01파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수수료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0.01? 100분의 1? 100분의 1이 아니죠. 1%가 100분의 1이죠. 그죠? 1%가 100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0.1은 1000분의 1. 만분의 1? 싸다. 내야지. 그래. 코어팀도 하는 게 있는데 서버 유지하려면 이렇게 아주 순진하게 착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어팀을 까거나 코어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아시겠지만 짚어봐 드릴게요. 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공장에서 나무를 가공해서 예를 들어 가구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나무를 사야 되겠죠. 나무꾼한테 가죠. 벌목하는 사람한테 가든지. 그럼 그 사람들은 자, 세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나무꾼들은 나무를 자기가 도끼로 톱으로 베어서 파는 아주 단순한 직업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뭐 딱히 뭐 세금을 내거나 뭐 그런 거에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회사나 공장들은 세금 관련이나 세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복잡하죠. 그죠? 근데 나무꾼 나무만 베서 뭐 나무 팔고 뭐 안 그래요. 세상이. 자, 정부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뜯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나무꾼 맨손으로 나무 뱁니까? 도끼나 톱이 필요하겠죠. 자, 도끼나 톱을 사러 가겠죠. 아니면 장비나 도구를 사러 가겠죠. 그럼 샀을 때 자기 돈 주고 자기가 나무꾼이 사잖아요. 자기 돈이잖아요. 자기 호주머니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근데 그 돈이 뭡니까? 이미 자기가 번 수익에서 세금을 내고 난 돈이잖아요. 이미 세금을 냈어요. 그 돈은 세금을 내고 난 자기 순수 돈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세금을 냈잖아요. 자, 도끼 살 때 도끼값 지불하겠죠. 자, 거기에 GS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제품의 10%또 냅니다. 세금을 내고 난 내 돈인데 물건을 그 돈을 자기가 쓰면은요 또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거 아시지만 한번 들으니까 또 약간 살짝 빡치기 시작하죠. 자, 도끼를 사왔어요. 톱을 사왔어요. 도끼 톱만 있으면 됩니까? 사러 가려면 이동해야 되죠. 이동할 때 택시를 탔든 트럭을 가지고 갔든 기름 넣어야 되죠. 그죠? 이동할 때 돈 내야 되죠. 거기에도 GST가 또 붙어 있단 말이죠. 모든 게 세금입니다. 모든 게. 가지고 와서 쏠었어요. 자, 트럭에 실어도 보내야 되죠. 그것만 합니까? 밥 먹어야 되죠. 음식에 GST 없습니까? 옷 사입어야 되죠. 작업복. 신발 사신어야 되죠. 모든 세금을 또 내요. 이걸 이중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 돈 주고 내 물건을 샀으니까 그 물건을 가졌으니까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10% 세금을 또 내느냐? 세금을 내고 이미 내가 너 줄 거 주고 내가 이래서 번 돈이지만 그래 국가 줄게 번 돈이지만 또 그 돈을 쓸 때 또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걸 끝입니까? 도끼 파는 그 가게 돈을 받았어요. 그냥 또 원자재 사고 또 계속 내는 겁니다. 계속. 공장에서 사왔어요. 원가 주고 사와가지고 이동 수단 돈 내죠. 공장은 또 너무 할 게 많아요, 그죠? 만들어서 팔았을 때 수익에 돈 내고 뭐 내고 또 임대료 내고 뭐 내고 뭐 세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거랑 수수료랑 다르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실례를 들어봐 드릴게요. 제가 이 퍼스 주로 이동하기 전에 그 퀸즐랜드에서 자가 살 때 집을 팔고 왔거든요. 와, 그 집, 호주는 전에 사이트 보여드렸듯이 이 집이 언제 지어졌고, 언제 판매되었고, 언제 뭐 렌트를 줬고 다 기록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개인이 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걸 볼 수 있어요. 저희 집까지 또한. 봤는데, 지어진 연도가 50년, 58년도인가? 50년 후반에 지어졌어요, 저희 집이.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죠, 집. 계속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뭐 70년 정도 된 집이죠. 68년, 70년 된 집인데, 한 7번인가 8번 정도 거래됐더라고요. 자, 이 얘기 해드릴게요. 집은 그대로 거의 그대로 있어요. 사는 사람만 계속 바뀝니다. 사고 팔고. 여기는 세금 스탬 듀티라 그럽니다. 집을 팔았을 때, 혹은 샀을 때 스탬 듀티를 냅니다. 산 사람이 스탬 듀티를 내야 돼요. 뭐 이게 한국말로 하면 등록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스탬 듀티라고 칭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팔았던 집이, 자, 세금 또 얘기해 줄게요. 잠깐만요. 흐름 끊겼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 왔어요. 애기 픽업한다고 갔다 와가지고 지금 다시 영상 보고 찍습니다. 자, 그 집을 산 사람이 스탬 듀티를 냅니다. 뭐, 얼마까지 스탬 듀티 면제, 첫 집이면 면제, 이런 법이 다 있어요. 막 생각해 주는 척 하죠. 집 사면 스탬 듀티를 냅니다. 몇만 불을 내요. 몇만 불. 주마다 또 다릅니다. 몇만 불을 몇천만 원을 낸단 말이죠. 근데 산 사람은 기분 좋잖아요. 내 집 생겼어. 세금, 그래. 법을 지켜야지. 세금 내죠. 자, 그 세금 어디서 나갑니까? 내가 정당하게 세금 내고 벌은 돈.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집을 샀는데 세금 내래요. 몇천만 원을. 또 낸다니까요? 자, 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판 사람은 자기 그 차액 남은 거 연봉에 첫집이나 집이 하나면 안 되지만 호주는. 어쨌든 팔고 그 연봉에다 더해가지고 그 연봉이 늘어나잖아요. 수익이 남았으면. 그럼 또 그걸 30%, 40% 냅니다. 수익에. 또 내요. 그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끼리 주고 사고 팔았는데 집 그대로 있고 돈 냅니다. 이렇게 해서 빨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요점은 뭐냐? 초점은 여기를 봐야 됩니다. 자,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A가 B한테 물건을 샀어요. 10,000원이 A한테 B로 이동을 했죠. B는 물건을 줬죠. 그럼 자,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10,000원이 이동했을 뿐이에요. GST 10% 냅니다. 물론 세금 내고 난 10,000원인데 또 냅니다. 10,000원이 이동했습니다. B, 10,000원을 벌었어요. 그럼 거기서 연봉 계산해서 해서 18%, 20% 또 세금 냅니다. 정부는 지금 몇 명한테 세금을 뜯어먹습니까? 10,000원 하나 이동한 걸로. 이거 투머치라 생각하지 않나요?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수수료. 집을 팔았을 때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집을 살 때 같은 매니저, 부동산 매니저한테 샀고요. 팔 때도 그 매니저한테 수수료를 주고 팔았어요. 그럼 그 집은 8번, 7번 팔렸다 사고 했는데 그 여자가 속으로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 집은 그대로 있는데 주인만 계속 욕심에 의해서 바뀌면서 수수료, 집값에 3.5%, 심지어는 뭐 비싼 수수료 주는 데는 6%까지 줍니다. 집값에 6% 줍니다. 비싼데 5억짜리 집이면요 3천만 원 줘야 돼요. 적습니까? 5억에 3천만 원 수수료를 준다는 게 세금도 몇천만 원 지금 스탬프 듀티 내야 되는데 돈이 계속 셉니다. 왜? 내 돈인데. 세금 낸 돈, 내 돈. 또 낸다니까요? 그럼 부동산 수수료 받았어요. 부동산 수수료 받아가 다 질 겁니까? 또 세금 냅니다. 기가 막히죠? 정부가 이렇게 돈을 벌어요. 그뿐만입니까? 집을 사면은 여기는 스트라타, 뭐, 카운실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구청입니까? 구청, 시청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 앞에 도로 뭐 청소해준다, 가로등 불빛, 뭐 쓰레기 수거해준다, 뭐 이쪽으로 하는데 그 1년에 2천 몇백만 원, 2천 몇백 불, 200 몇십만 원을 가져가거든요. 집 한 개당.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그 쓰레기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가며 일주일에 한 번 내는데 1년에 50이죠. 52번 쓰레기 가져가는 거랑 그 거리 얼마나 청소한다고, 가로등 그 전기세 얼마나 나온다고, 그 1인당 집주인 1인당 그 집 하나당 200 몇십만 원씩 뜯어간다고 1년에. 그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자, 얼마나 뜯어가냐 생각해봅시다. 우리 집이 평균 8번 팔렸다고 치자요. 8번 팔렸는데 그냥 2,500만 원 냈다고 칩시다. 2,500만 원. 야, 거의 70년 동안. 그 작은 타운에, 아주 작은 타운이었거든요. 그 작은 타운에 10,000가구만 있다고 칩시다. 10,000가구. 아주 작은 타운이죠. 10,000가구. 그러면 8년에, 수수료가 한 번 집 사고 팔았을 때 2,500만 원이면 8번이면 5, 8, 40, 2, 8, 26. 딱, 그죠? 2억이네, 2억. 70년에 2억입니다. 그 집에서 스탬 듀티로만 뽑아 먹은 돈이, 아까 스트라탑이라든지 뭐 관리비 이런 거 다 빼고요. 집 사고 팔았을 때 나온 거. 그 다음에 집 산 사람, 아니, 판 사람이 내는 세금까지 빼고요. 그냥 집을 산 사람만 한데 70년 동안 뜯은 돈이 한 집에 2억이란 말이죠. 그럼 안 가구, 집 몇 채입니까? 몇 조를 뜯어먹는 거예요. 몇 조를. 그 집 하나 가만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정부가 뭐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뭐 청소업체 불러가지고 스트라타 뭐 시청에다 돈 주면서 이제 청소해주라, 뭐 가로등 불 켜주라 이렇게 하겠죠. 그게 얼마입니까? 정부가 뜯어먹는 돈이 가만히 있는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라고 봐야 돼요. 그것만 냅니까? 전기세, 물세, 가스세 거기 다도 세금 포함되어 있죠. 인터넷비 그것만 돼 있습니까? 청소해야 되죠. 차, 집 관리해야 되죠. 뭐 그럼 또 돈 쓰면 또 돈 내죠. 이거 투머치라고요. 지금 이미 정부가 국민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뜯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자, 1년 연봉이 1억이라는 사람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 세금 20%만 낸다고 쳐요. 20% 적지만.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냅니다. 20살부터 80세까지 일했다고 칩시다. 60년 동안. 1년에 2천만 원 내가지고 60년. 12억입니까? 1인당 그냥 무려 일해서 번 돈,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에서 20%를 왜 가져가냐고. 에? 투머치예요. 그렇게 하고 한국 노후 보장 해주나요? 저번 영상에 내가 빡쳤죠. 노후 보장을 안 해준다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엊그저께 이메일 왔거든요. 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 사정은 다 얘기 못 하겠어요. 엄청 딱한 사정이에요. 저거 2살밖에 안 많은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노부모님 2분 모시고 또 마음이 불편하신가 봐요. 노후 보장을 안 해주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국민이 불행해져요.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평생 일해서 그냥 주는 세금만, GST 말고, 뭐 물건 사고, 집 사고 팔고 할 때 또 내는 돈 몇천만 원 말고, 그냥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내야 되는, 무조건 내야 되는 그 세금만 해도 1년에 아니라 한평생 한 사람 12억을 뽑아 먹으면서 그 영원할 국가가 그 사람 한 명, 국민 한 명을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요. 60년을 세금을 빨아먹어놓고는 10몇 년, 20몇 년 노후를 책임을 안 져준다니까요. 그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그거는 우리 진짜 후진국 정말 그 못 사는 나라랑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깨어있잖아요, 파이오니어분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다 아시잖아요. 노후를 책임져 줘야 돼요. 자, 오늘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흥분해서 오랜만에 다 털어볼게요, 제가. 다 뿜어볼게요. 호주에서 길에 가다 보면요, 특히 퀸즐랜드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요. 경찰이랑 일반인이 차를 세워놓고 실랑이를 벌여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막 쌍욕을 합니다, 경찰한테. I'm your boss! 이럽니다. 요거 개념 잘 하셔야 돼요. 좀 센세이션했어요. 내가 세금 내는 걸로 네 월급 가져가는 거야. 내가 너 보스야. 무슨 이유로 나 지금 바쁜데 세워가지고 검문하냐 이 말이야. 요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호주 애들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뭐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하죠. 말만 뭐 민중의 지팡이. 물론 우리나라 경찰도 잘합니다. 다른 나라 경찰들보다 훨씬 친절하고 잘하고 정말 사소한 일들도 다 관리해주고 잘합니다. 근데 국민들의 이 국민성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 갈아 넣어서 내 건강 나빠져 가면서까지 내 시간 들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일을 해서 물론 나도 돈을 벌어가지만 세금을 정당히 냈다 이거예요. 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 나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제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제 특히 한국 많이 전도됐어요. 이게 정부가 갑질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죠. 온갖 사탕 발린 소리 하면서
언론 플레이 하면서, 뭐, 위하는 척 하면서 다 뜯어먹고, 다 횡령하고,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부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은파님이 말씀하시는 산타, 그 정부를 쥐락펴락하는 은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그 산타, 파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수수료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제일 더 중요한 거 한번 짚고 갈게요. 자, 만원짜리가 이동을 계속합니다. 그 만원짜리가 평생 한 사람은 죽어도 몇십 년, 몇백 년 계속 움직이겠죠. 은행이 찍어낸 이 만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돌아다니겠습니까? 돌아다닐 때마다 국가한테 세금을 계속 주고 있단 말입니다. 물건만 사도 계속 10%씩. 10번만 이동하면 본전 뽑은 거예요. 만원. 10%씩 1,000원씩 내면, 그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거두절미할게요. 너무 많아요. 정부가 투머치를 뽑아낸다, 뜯어먹는다, 피를 빨아먹는다 말 표현이 왜 잘못된 게 아닌지 특히 호주에서는 많이 느낍니다. 그런 거를. 세금이 비싸거든요. 모든 거에 세금을 붙여요. 뭐 하면 수수료, 뭐 서류 하나 이거 받으면 뭐 몇만 원, 서류 제출해가지고 뭘 자격증을 따겠다는데 수수료가 몇십만 원. 그러나 호주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집에 전구 하나 나가가지고 일반 전구가 아니에요. 조금 특수해 보여요. 그걸 사러 가잖아요. 없어요. 안 팔아요. 그러면 거기서 똑똑한 직원이 알려줍니다. 어디 가면은 전문가들이 가는 데 있는데 거기 가면은 팔아. 사러 가요. 전구 하나 사러 가잖아요. 얼마인 줄 압니까? 130불, 120불 달라 그럽니다. 전구 요거 하나가 뭐지? 했거든요. 장난하나? 전문 또라이인가? 그러니까 지금 인종차별인가? 그랬죠, 처음에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엔 없는 개념입니다.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기 자격증. 그게 얼마인 줄 압니까? 15불이에요. 일반인이 가잖아요. 120불, 130불이에요. 우리 10배가 뜁니다, 가격이. 왜 그러겠어요? 시간 들여서, 공 들여서 국가에 세금 제대로 내고, 수수료 내고, 몇십만 원씩, 그죠? 서티핏 받으려고, 자격증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 보호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일반인들 솔직히 기술 별로 필요 없잖아요.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전기 위험하긴 하지만. 근데, 불법이에요, 원래는. 호주는. 암암리에 합니다. 근데, 한쪽 눈 감아주고. 그잖아요. 끝까지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불법이 아니, 정부 니가 갈았어. 잡혀가야 돼.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갈면은, 갈아라 이거야. 근데, 뭐 일반인 자격증 없지? 전국 150불. 그 사람 부르면 200불. 그러면, 호주는 시급이 비싼데, 서치해서, 그 가게 찾아가서, 뭐, 중고 주문 물어봐서 사가지고 와서 갈고, 1시간 일하면 여기 시급이 얼만데, 사람 부르는 게 나아요. 비싸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뜯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고 누구나 한다면 힘들게 자격증 따가지고 대학 졸업해서 예? 시급 괜찮은 거 힘든 일 위험한 일 난 공부했으니까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내 노후를 책임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누구나 쉽게 사고 쉽게 싸게 할 수 있으면은 안 되겠죠. 이런 거 배울만 합니다. 그런 법이 있다라는 거. 세금 얘기가 빡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원짜리가 평생 돌면서 계속해서 세금을 만들어주고 있죠.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개념이에요. 파이코인 내가 A에서 B 이동했어요. 수수료 0.01 내야 되죠. 거기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이동합니다. 그럴 때마다 0.01이 발생을 합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만은 6천만 명인데 6천만 명을 팔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6천만 명은. 살만한 사람이 6천만 명이 나타나면 더 많이 나타날걸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을걸요. 그럼 2배, 더블 1억 2천만 명이 그 파이코인 살려고 달라들면 팔기 시작하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한 번에. 멈춥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A 갔다 B 갔다 C 갔다 계속 돌겠죠.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중국인 장사, 수건 옛날에 장사할 때 100원밖에 안 남는데, 그죠? 100만 원짜리 남는 거를 차를 팔아가지고 100만 원이 남았어요. 한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차를 한 달에 하나 팔아가지고 100만 원 남는 거랑, 네? 동시다발적으로 하루 만에 10원밖에 안 남지만 1억 명한테 팔아보세요. 그게 얼마입니까? 국가가 돈을 버는 방법. 근데 투머치로 너무 심하게 뜯어내는 거예요. 여기 뜯어내고 저기 뜯어내고 이거 뜯어내고 돈을 움직이면 하면 내라. 움직이면 돈 내라. 그 위에 있는 게 은행이에요.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 정부에 속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은행이 정부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한테 부채 돈 빌려주는 거예요. 사인 쓱 해서 몇백조 이자 몇 프로 갚아야 돼요. 정부가. 나라가 갚습니까? 솔직히 국민이 갚죠? 국민이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는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 국민들을 뜯어먹어야 되고 피를 빨아야 되거든요. 국민들은 그러면 세법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번에. 살기 힘들어 죽겠어. 경기가 안 좋아. 순진하고 착합니다. 순수합니다. 열심히 또 일합니다. 세금 열심히 냅니다. 네? 투덜투덜 하지만 합니다.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갖다 갚아주는 거예요. 은행. 은행 뭐예요? 기계로 돈 찍어대고. 법이 무섭다는 거니까. 그래서 법이 무섭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야, 법대로 해. 이게 법이야. 순진하다니까요, 사람들.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뭐 어기면 이거 간다니까. 좀 아닌 것 같아도, 좀 부조리한데, 좀 아닌 것 같은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 풍습이 되고, 뭐 전통이 되고, 그게 뭐 관례가 돼버리고, 그런 게 법이에요. 은행 가만히 앉아서 돈 찍어내가지고, 이자만 받아먹고 뭐합니까? 그 돈 또 빌리죠. 또 누구 빌려주죠? 계속 알을 낳는 거예요, 황금알을. 이 종이 원가 얼마 하겠어요? 잉크값 얼마 하겠어요? 기계 얼마 하겠어요?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요 장사를 산타가 한다니까? 그 산타가 파이콘을 만들었다면, KYC, 은행에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럼 연관되는 게 수수료.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를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뭐 파이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호주에서는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왜냐면은 세법도 투명하게 나와 있고 매년마다 정부가 세법 바뀐 걸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영수증에는 다 명시하게 돼 있어요. GST 얼마, 한국도 그렇게 했지만 GST 얼마. 심지어 이것도 알려드릴까요? 퍼블릭 홀리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공휴일이죠. 공휴일에 식당 가면요. 장사 잘 되는 식당도 그렇지만 서차지라 그래가지고 11% 붙입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너 먹은 거에 11%를 더 내. 적어놨어요. 왜냐? 인건비 비싸잖아요. 공휴일날 인건비 더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38시간 이상 일한 직원들 혹은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일한 사람들 돈 더 준다고 돼 있죠. 저 일요일날 기분 좋게 쉬는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11%더 내래요. 한국에서는 뭐야? 딴 데 가죠. 여긴 거의 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11%, 말이 11%지. 5만원치 밥 먹으면 5,500원 더 내라는 거예요. 내야 돼요. 그 사람 그거 받아가지고 또 지금 월급 주고 또 세금 자기 더 내겠죠. 결국은 정부로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 세금이 어디로 갑니까, 또? 은행으로 가겠죠. 은행 누가 관리하나요? 은행의 총 관리, 이렇게 은행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게 누구죠? 음파님이 말씀하신 항상 산타.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뭐 오일머니라 그러는데 오일머니 안 되고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디지털이기 때문에 생산성도 별로고 암호화폐 가상에 있는 그걸로 이제 어떻게 돈 벌 것일까? 산타들이 생각 안 할까요? 그리고 저는 파이코인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뭐 발판이었다. 파이코인이 화폐가 될 것이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달러만 해도 뭐 역사가 지금 뭐 미국 달러가 뭐 전 세계 패권 뭐 화폐였다고 하지만 그게 뭐 역사가 뭐 몇백 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라지듯이 파이콘이 등장을 해서 암호화폐로 미래 화폐 되지만 그 다음에 화폐 또 나올 거고요. 또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개념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은행들이 하는 그 시스템 만들어내서 원가도 들어가지 않는 거 사람들 개념을 심어주고 사람들이 욕구를 채워주면서 욕심을 이용해서 욕구를 채워주는 듯 하지만 수수료 얼마 안 뽑아내는 것 같지만 그게 한번 1파이코인이 한 번 평생 동안 한 번 쓰고 0.01파이를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닙니다. 계속. 그걸 앉아서 계속 0.01% 계속 받아먹어요. 결국 몇 번 돌아다니고 나면은 그 1파이의 돈을 원금을 회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더 버는 거예요. 버는 것도 아니죠. 이미 그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그 파이가 원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파이가 1000만 원 됐다 칩시다. 1000만 원에 1%면 10만 원. 맞죠? 1% 10만 원 맞죠? 10만 원. 0.1%. 만 원. 0.01%. 1000원. 작은 거 같죠? 1000원 작은 거 같죠?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끊임없이. 가만히 있으면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억개 파이가 돌아다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수료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0.01%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시스템 만들어서 써라 주면 그게 돌아다니면서 수수료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냥. 세금도 그렇다는 거. 오늘 조금 아시는 내용 같지만 다 아는 원리인 것 같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짚어보니까 그러네. 내가 정당하게 세금 낸 돈을 내가 돈 주고 뭐 물건을 산다는데 또 세금을 냈네. 이동할 때 돈 냈네. 거기다가 증여세? 증여세는 말을 하지 맙시다. What the fuck이에요. 증여세는 진짜 말이 안 돼. 상식에 너무 어긋나는 법입니다. 네? 노후 보장도 안 해주면서 무슨 증여세를 내라 그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